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아마존 셀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무실은 지금 제 사무실은 아닌데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대표님의 사무실에서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이라는 셀러 또 아마존 어카운트라는 거를 또 개설하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마존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시도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존을 하기 전부터 유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내가 물건을 사와서 하는 거. 두 번째는 물건을 위탁,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만 하고 물건을 받아서 하는 거. 세 번째는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내가 물건을 사서 바로 그냥 고객한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위탁 또는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셀러는 기본적으로 사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셀러라고 어떤 사람이 한다면은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이걸 ODM이라고 하죠. 붙여서 아마존에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데 또는 보관하는데 비용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성공했을 때 장점은 내가 독점적인 브랜드를 가지게 되고요. 아무도 나한테 물건 값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고 세 번째로는 내 브랜드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유통을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컸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커버할 수 있고 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은 저는 국내보다 아마존도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마존을 시작하면서 한 600만 원 투자했던 것 같아요. 600만 원 투자해서 물건을 사입해서 이미 있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 형식의 브랜드 있는 걸 해봤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의 비교입니다. 국내 시장이 저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 다음에 알리바바 아니죠? 인터파크,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쭉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네이버 쇼핑이라고 치면은 네이버 쇼핑이 거의 국내 시장의 90%입니다. 네이버 쇼핑이 없는 거는 다른 몰에도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네이버 쇼핑에 지금 웬만한 투자자 유통하시는 분들 다 들어와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요런 제품들 이렇게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하루에 100개 이상은 충분히 다 팔리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윈도우 제품들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네이버 쇼핑에 예를 들면은 가전에 휴대폰 케이스를 들어가서 여기에 휴대폰 케이스로 쳤을 때 상위 노출되는 것들이잖아요. 카테고리에 이런 분들은 하루에 지금 요거는 광고죠. 광고 빼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100개 또는 200개 정도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횟수고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여기에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은 한국인들 분들은 너무 다 똑똑해서 다들 유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 똑같은 말씀하시는지 서로 경쟁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아이템을 빨리 가져오기도 하고 내 아이템을 빨리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뺏기려고 어떤 길을 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특허가 없거나 또는 어떤 그런 완벽한 내 제조 기술이 없는 이상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시는 분들, 위탁이라고 하면은 남의 물건을 남의 물건을 내가 마케팅만 해서 판매하신 분들은 결국엔 제조사들이 잡혀하면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국내 시장은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주변에 봤을 때 마음의 안정을 잘 못 찾습니다. 국내 시장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고 시작을 하는데 스토어는 들어갈 때부터 고생할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새 마케팅을 해보자 또는 돈을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마케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조사가 물건을 언제 끊을지, 그러니까 물건을 나한테 공급을 언젠간 끊겠죠.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경쟁자가 언제 들어올지 조마조마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외 시장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다들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경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해외 시장은 그 자체로 진입장벽도 높고 그리고 물건을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카테고리부터가 굉장히 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카테고리 곱하기 10개 정도 하시면은 저는 해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셀러 계정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 시장의 이런 카테고리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 아까 셀폰 케이스 케이스만 봐도 제품 수 종류가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필요로 했던 건데 핸드폰을 썼더니 카드가 너무 잘 빠져서 좀 짜증나는데 이런 거를 사야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요런 그 제품의 구성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거는 해외 시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아마존을 하면서 제품 보는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어떻게 소싱을 하냐면요, 국내에서 안 팔린 물건을 가져다가 잘 팔도록 마케팅을 하는 데 힘을 쓰고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잘 팔던 걸 가져다가 개조를 해서 내 브랜드를 맞춰서 더 잘 팝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성격하고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10의 노력하고 100의 노력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신 분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0명, 100명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요. 젊은 친구들이라면 저같이 20대 후반에서 40, 30대 초중반까지 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품을 팔다가 거의 다 컨설팅으로 넘어간다든지 강의로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100의 노력을 해요. 스토어는. 근데 아마존은 제가 잘 파신 분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의외로 나이가 40대 이상, 50대 또는 60대 분들까지 너무 잘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존은 상위 노출 경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새 뭘 블로그를 쓴다고 또는 스토어 전략을 연구한다고 올라가는 로직이 아니고요. 어차피 돈을 쓰는 노력이기 때문에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가 차이가 나는 건 결국 체력인데 체력에 있어서 아마존에서는 크게 그런 체력의 나이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저거 뻥이다. 괜히 꿰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널널하게 쓰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큰 어떤 도움을 드릴 큰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확장성인데 우리나라 국내 예를 들면은 스토어에서 잘 팔려요. 그럼 쿠팡으로 넘어가서 쿠팡에서 팝니다. 스토어보다 쿠팡이 잘 팔리는 물품은 로켓 배송 외에는 거의 없고요. 쿠팡에서 잘 팔려요. 그러면 인터파크로 갑니다. 또는 옥션으로 갑니다. 근데 스토어에 잘 팔리는 물품이 인터파크나 옥션에서 스토어만큼 팔리진 절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쇼핑은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아마존에서 잘 팔리면은 아마존 재팬으로 갑니다. 아마존 미국과 아마존 일본의 시장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나는 제품은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보내던
중국에서 제조해서 일본으로 보내던 유럽으로 보내던 로직하고 물품은 똑같기 때문에 드리는 노력은 굉장히 한국에서 그 시장의 한계성을 느끼는 것 이외에 확장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 그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데, 실제 아마존 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잘 파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본, 유럽 아이디를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서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거나 정부에서 야, 너 사업 잘한다라고 어떤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어떤 대출금, 창업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시고요. 그게 망하면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집니다. 어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근데 아마존을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정부에서 수출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비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스토어에서 지금보다 노력을 더 했고 더 좋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아마존을 한다고 정부에서 돈을 더 주지라고 하는데,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에서 청년 창업, 수출 진흥 정책, 코트라의 무역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80%가 무역이라고 제가 10년 전 대학 다닐 때 무역학과 때 배웠는데, 이런 무역에 관련돼서 정부의 지원금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기업들이 왜 국내에서 먹고 살아도 될 텐데 왜 수출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의 분들이 해외 수출로 많이 나가 있어서 아는데, 대부분 수출하신 분들은 해외 분들은 큰 이익이 남기보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면서 정부 지원금도 받고 사업 확장성도 있고 여유롭게 사업도 좀 하실 수 있고 내 브랜드도 만드는 아마존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사실 끝났는데 제가 같이 저한테 아마존을 알려주신 분 중에 이진희 실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걸 합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에 이제 저희 1인기 아카데미에서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지금 저희 카페가 안 보이네요. 네이버 카페에 여기에 이진희 실장님이 아마존 강의를 하시는 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강의를 아직 못 들으셨다, 또는 아마존 강의가 어떤 게인지 모르신다, 그런 분들은 요거 한번 들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브랜드 창업 관련된 또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실제 이분은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60대이신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좋은 아이템으로 월 매출 1억 정도 내시고 있고, 이진희 실장님도 3천 이상, 이분도 1,000만 원 이상, 이분도 최근에 시작하셨는데 하루에 20개씩 팔리니까 한 달이면 400개. 제가 그 그릇이 한 8만 원 정도를 알고 있는데 한 3천만 원 이상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또는 이 강의 때 뵈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